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SK 하이닉스가 너무나 중요할 텐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만약 한 번 더 주가가 빠질 것인가? 그럼 빠지면 이게 우리에게 진짜 추세가 뭐 AI 거품론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단계에서 정말 추세가 한 번 더 크게 빠질 것인가? 아니면 그 빠지는 단계는 우리에게 기회를 줄 것인가? 그리고 미증시는 어떻게 되었고 최근 이 주가의 흐름만 보더라도 여러분 다들 아실 만한 게 결국 주가의 방향성은 미증시의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는 우리가 시장을 공부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SK하이닉스를 대응을 해야 되고 그건 시장은 과연 이 AI 쪽 특히나 빅테크 기업 쪽의 강세가 끝난 것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을 토대로 앞으로 우리가 대응만 해 나가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아직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 말씀드릴 거니까 내일부터 이런 식으로만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에 7.39% 정말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 뭐 20선을 약간 지지하는 듯하지만 이건 언제든 깨질 수가 있는 거고 일단 나스닥은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이 일단 반도체부터 볼게요. 반도체 지수가 장중에 마이너스 3.39%대까지 빠졌다가 그래도 장 막판에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네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다행이죠. 일단 다행인데 아직 이게 완전한 추세를 돌렸다라고 하기에는 저는 아직은 조금 더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 이 지수가 한번 급락이 나왔을 때 지수가 한번 빠졌다가 다시 반등 나오고 지금 이러한 패턴들은 한 번 더 바닥을 리테스트할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 여러분들 인지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매번 영상을 찍을 때마다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지금 나오고 있다 보고 있고요. 일단 나스닥은 볼게요. 나스닥 자체는 기술주 저가 매수의 혼조 마감이 되었고 내일 오전장 그러니까 미 선물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이 결정이 될 거예요. 미 선물 시장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이 결정이 될 거고 지금 뭐 AI 버블이다, AI 거품론이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이 AI 버블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지금처럼 버블이다 할 때 버블인 경우는 없습니다. 네. 저는 결국에 주가는 계속 이런 AI 거품론과 버블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를 흔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셧다운이 이제 종료가 됐는데 이런 식으로 시장이 분명 셧다운 종료가 된 건 호재인데 왜 시장은 이렇게 혼조세일까를 보면은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안 됐죠. 그러다 보면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예상이 안 된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월가 특히나 이제 큰돈을 쓰는 기관이나 펀드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악재가 아니야. 악재는 어떻게 해서라도 포장해서 다시 올릴 수 있어. 근데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어떠한 지표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런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큰 불확실성에선 절대로 큰돈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네. 이러한 이유들이 있고 또 AI 거품론 내년 이게 지금 제 생각과 거의 비슷한 기사가 나와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AI 거품론 내년까지 지속이 된다. 울퉁불퉁하게 계속 오를 것이다.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시장은요. 이런 식으로 상승과 등락폭을 꽤나 크게 만들 것이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우리에게 이러한 등락폭들은 오히려 기회로 잡아 나갈 만한 자리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JP 모건에서도 AI 호황은 2027년도까지고 우리가 다 알잖아. 하이닉스 HBM4까지도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아직까지도 HBM에 대한 부분들은 황제 자리를 놓고 있지 않고 있고 또 D램도 공급 부족에 수요가 지금 엄청나게 늘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눈에 보이는 영업 실적이나 매출까지도 충분히 SK 하이닉스가 기업의 가치로만 보더라도 더 올라갈 만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제끼고서라도 결국 시장을 이기는 건 없기 때문에 과연 시장의 조정이 어떻게 나올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금요일 날에 외인과 기관들이 매도를 정말 많이 했죠.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지수가 이렇게 -4% 가까이 빠지다 보면요. 이 지수 추종에 대한 매도세도 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무조건 더 만약에 진짜 고점 신호가 나왔고 '하락이 더 깊어질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이 십선 이탈되잖아. 사람들은 아마 이런 저점에서 매도를 정말 많이 할 거야, 공포에. 왜? 항상 그래 왔으니까. 뭔가 고점 지키고 내려오면은 또 깊게 내려오고 그 깊은 조정이 또 계속 반복되니까. 지금도 상당히 불안할 자리라고 보는데요. 제가 이거를 차트적으로 다시 한번 좀 보고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응해야 되는 자리는 바로 여기예요. 이 장기 파동에 따른 3파 고점 단계가 어디서 나오는지 이것만 잘 알고 가면 되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죠. 앞으로 이런 등락폭들에 대한 상승은 계속될 거라고. 그리고 이러한 등락폭들에 대한 대응을 내가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이 50%가 될지 100%가 될지 200%가 될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러한 대응들이 조정이 오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 마이너한 파동, 그러니까 이 3파 고점을 향한 이 작은 파동 안에서 이 4파 조정, 지금 이 조정 단계가 어디까지 떨어질지가 가장 궁금한 거잖아요. 이 조정 단계가, 저는 떨어진다라고 하면 제가 잡을 만한 자리는 아직 확실하게 있어요. 근데 안 떨어지고 그냥 올라간다라고 하면 좋지. 강세장은 또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추가적인 매수나 내가 신규로 매수할 자리를 찾는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떨어지지 않는 이상 저는 절대 매수하지 않을 거고 일단은 지켜볼 거예요. 저는 아무리 올라간다 생각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기술적인 시그널과 내가 원하는 타점이 안 나오면 절대 매수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런 정확한 타점들이 나올 때 라이브 방송을 키던 타점 영상을 빠르게 찍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를 좀 해 나갈 텐데, 중요한 거는 이게 또 평일에 직장 다니시고 자영업 하시다 보면 이런 것들을 놓치기가 쉽더라고, 바쁘니까. 그래서 제가 영상을 좀 찍기 전에요. 다이렉트로, 다이렉트로 제가 문자로 먼저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에요. 문자로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고요. 정확한 매수와 정확한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같이 안내를 해 드릴 거고, 여러분들 지금 밑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SK 하이닉스의 하이라고만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SK 하이닉스의 하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다, 이 말씀 한 번 더 드리겠고, 제가 문자 남기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좀 해 놓을 거고요. 제가 일괄적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일괄적으로. 아시겠죠? 일괄적으로 제가 보내드릴 거고, 이런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때 제가 일괄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제 관점을 말씀드리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가끔씩 감사하다고 이제 성의를 표하시는 분들, 막 기프트콘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런 걸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건 괜찮고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자면 하이닉스의 하이라고 남기시면 되겠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저에게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지. 이런 걸 왜 도대체 공개를 하느냐, 공유를 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여러분들 미증 시도하고 있고 코인도 하고 있고 정말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 저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요. 시장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개별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 주린이 시절에, 정말 주식을 못하던 초보 시절에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또 잘 해낼 수 있었던 건, 처음에는 저는 막 재무제표 보고 공부하고 막 뉴스 기사 보고 맹신하고, 남들이 좋다고 하면 따라서 매수하고 남들이 나쁘다고 하면 따라서 매도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진짜 많은 손실을 입었거든요. 제가 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했던 거, 두 번째로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지켜 나갔던 거, 이렇게 하면서부터 저는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이런 중요한 타점들을 계속 막 같이 만들어 나갈 거고, 이러한 중요한 타점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 또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매수나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이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을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5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방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